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이제 제가 못 따라가겠습니다. 광고는 김프로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응? 김프로님이 광고는 이제 짜인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라도 뭐 기여해야지. 네, 지금 뭐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는 별명까지 이제 얻어가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또 살펴봐야 될 것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어제는 시장이 우리 좋았잖아요. 따뜻했는데 그죠? 네, 근데 미국이 또 이렇게 약간 찬물 끼얹으면서 예, 그러네요. 약간 좀 엇박자를 내네요. 네, 불안합니다. 분위기 조금 좋아졌는데 네. 미국이 또 다시 직전 고점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음흠. 나스닥 0.8%, 다우 0.69%, S&P 500이 0.84% 하락을 했는데요. 아침에 1% 상승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시아와 유럽이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시작하면서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 시작을 이제 플러스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직전 고점에 지금 차트가 와 있는 상태에서 매물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정오부터 좀 하락을 했는데 그때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두 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음흠. 애플이 감원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채용 및 비용을 축소한다. 이러면서 애플이 2% 하락을 했고요. 주택지표가 나왔는데 쇼크로 나왔습니다. 좀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이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나오면서 빠지기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 보겠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등락 패턴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한 주 오르고 한 주 빠지고 그러면서 고점과 저점이 유사합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게 네, 지금 네, 한 네. 5주째 되고 있습니다. 박스권. 예, 박스. 전형적인 박스권. 예, 5주째 되고 미국도 있어요. 박스에 한번 갇혀봐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네. 진짜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최근에 박스권을 보이는 것을 뭐 좋게 보는 사람은 또 좋게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동안은 계속 내리하라 그랬잖아요,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매물이 줄어들면서 저점하기를 하는 거냐라는 쪽이 보는 거 있고, 또 한쪽으로는 봐봐라 반등이 이건 랠리가 아니다. 소위 그 베어마이클 랠리가 아니다. 이건 대득기 마우스다. 이 상태에서 다시 내려갈 거다. 뭐 양극단이 있는 거죠. 박스권은 항상 양극단의 시황이 있는 그렇죠. 것이니까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박스권에서 직전 고점에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요.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열릴 때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합니다.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넷플릭스 기억나세요? 작년 1분기에 넷플릭스 때문에 하루에 30몇 프로 빠진다 했잖아요. 넷플릭스 말로 그냥 지난 1분기 4월 달에 폭락한 겁니다. 아, 그랬나요? 예, 예. 가입자 순감. 예.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적 발표를 하니까 아. 일단은 경계심이 발동을 하는 거죠. 넷플릭스. 근데 넷플릭스 살짝 또 약간 회복세인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막 증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입자가. 그래도 돌다 보니까 그래도 넷플릭스만한 거 없다는 생각도 그래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그렇더라고. 애플 TV 갔다가 네. 디즈니 플러스 갔다가 뭐 돈을 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영우를 또 거기서밖에 안 하더만. 어디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경계 심리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 뭐 네. 애플 악재 나오고 주택 지표 나오고 뭐 여기 이유를 대면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매물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좀 내려왔다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지표들은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뭐 우려스러운 지표 상황 속에서 계속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2년 만기 국제 수익률 역전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달러인데서도 뭐 고점권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시장이 이제 등락한다 정도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계속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 거고요. 우리 시장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어제 분위기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1.9% 상승해서 2,375포인트 됐고요. 코스닥 1.88% 네.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 절대 지수가 2,375포인트잖아요. 2% 올랐는데 2,375야. 거의 2% 올랐는데 2,375포인트인데 언제라도 또 이러면은 막 2,300도 깨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이 못 올라간 거예요. 참 이게 주식 투자자들이 진짜 착해 보면. 그런데도 저 정도 올라도 참 어제 고마워. 그냥 고마워하고. 고마워하고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 우리 심리가 많이 변하는데 여기서 좀 소위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고 베마켓 랠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올라와주면 좀 우리가 한숨 쉴 수 있고 좀 뭔가 포트폴리오 변경도 할 수 있고 이런 구간이 되는데 아직 그렇게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네.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어제 올라오면서 이제 올라오면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 기관들이 사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6,278억 정도 샀는데요. 웬일? 어제 흐름을 보면요. 어제 1% 갭상승 시작을 했어요. 갭상승 시작했다가 보통은 환율이 떨어져 시작해가지고 이후에 환율이 다시 오르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팔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환율을 보니까 장중 흐름은 환율을 보면은 딱 우리 시장이 그대로 움직여요. 네. 환율이 6원 하락 시작을 해서 장중에 10원 이상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더 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1% 상승한 거는 지난 주말에 이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후방 소부장들이 같이 오르면서 올랐거든요. 그러다 살짝 아침에 밀리는 것 같았어요. 한 0.8%까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환율이 더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침에 한 600계약 정도 순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잠깐 사이에 1시간 정도의 환율 떨어지면서 약 4,000계약 이상 매수를 하면서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 비차익 프로그램에서 3,200억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반도체 관련주도 좀 올랐고요. 그리고 면세 한도 때문에 이런 게 올랐고요. 은행과 그리고 인터넷 대표 종목들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전자결제가 좀 올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뒷팀을 발휘하면서 올랐던 것을 조선건설이 따라 올라오기 글쎄 시작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분위기가 좀 좋게 움직였는데 또 미국이 어저께 또 이랬으니 오늘 또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움직일지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은 미국의 움직임이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2% 3%씩 움직였잖아요. 미국은 뭐 0.81% 빠졌는데 나스닥이 예. 이 요즘에는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네. 우리 그렇게 된 거죠. 병역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냥 보합으로 보여요. 그런데 네. 우리 시장은 이제 그게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장중의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오늘도 여전히 네, 그렇게 움직이면서 또 섹터별 종목별로 따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중요한 변화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뉴스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실적 발표 연동한 종목 및 섹터의 영향을 주면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최근에 등락 패턴, 즉 주간 등락을 하고 저점과 고점이 유사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다음 주에 FMC 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 푸틴, 시진핑 등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행보, 또 그리고 정책. 좀 전에 그 반도체 관련돼서 말씀을 쭉 주셨잖아요. 뉴스하면서도요. 그런 거에 더 연동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음 주에 있을 금리 인상은 진짜 75bp를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뭐 거의 공고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실적 발표와 그리고 정책 여기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푸틴이 또 중동을 가더군요. 보니까 예. 이란하고 이렇게. 그래서 국내에서는요, 이제 뭐 매일 똑같은 시황이 말씀드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도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걸 하나 말씀드리면요, 결제 해지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이번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악재의 요인은 인플레이션과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되거나 해결이 돼야지만 어떻든 시장은 터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인플레이는 피크아웃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전쟁 부분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러 가지 매크로의 지표나 뭐 경기 지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만히 작년을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1월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하이닉스가 네. 1월 그 이후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의 고점은 작년 6월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내리 하락을 했는데 작년 6월에 고점이 똑같은 고점이 어떤 종목이었냐면 네이버와 카카오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빠지는 게 심상치 않다. 이걸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했던 게 제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결제 해지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요. 시장의 주도주와 시장 전체 지수하고 크로스 체킹해서 둘 다 꺾여서 내려가면은 이것은 신뢰가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대로 그래서 주도주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연 3위로 오르면서 지금 터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도 그걸 따라가고 있고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네이버가 어제 6.7% 올랐어요. 그렇죠. 예, 카카오도 큰 폭으로 올랐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삼성전자 차트처럼 따라서 딱 꺾여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안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그래서 2021년 고점을 일부러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우린 지금 여기서 시장이 언제쯤 아주 뭐 강세로 간다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언제쯤 안정화될까, 언제쯤 좀이라도 터닝할까, 이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다리는 걸 포인트를 잡을 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저점을 확인하는 그렇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어제 거래 찔리면서 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주가 흐름을 좀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예상이 0.4%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중국 인민은행장이 중국 경제를 더 강력히 지원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말로는 지금 이제 코로나 통제와 경기 부양책이 관건이다. 실제로 인민은행장은 실물 경제 부양을 위한 강력한 지원을 할 것이다. 일단 워딩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이쪽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10월 말 11월 초에 당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쉽게 바꾸지 않을 거다. 그냥 지원은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네. 부분요. 어제 중국이 이것 때문에 좀 올랐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플이 내년부터 채용을 축소한다. 블룸버그 말 통신이 어제 미국 시장 장-중 정오 수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하라 그랬어요. 2023년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채용과 지출을 줄일 것이다라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채용 감소를 발표한 기업들이 있죠. 알파벳, 아마존, 메타, 스냅,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뭐 구조조정한다 이런 발표를 다 했지 않습니까 이미? 네, 네. 근데 지금 애플이잖아요. 애플이 시가총액이 2,400조 아닙니까? 대표 기업이고 애플이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전망한다는 것은 다른 기업에 전부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기정사실화 팩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실제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만 기업들의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팩트로 받아들이고 점차 좋지 않구나. 그래서 고용 지표도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어제 저녁에 발표한 것 같던데요. 어제 이사회가 있었거든요. 청주 공장 증설한다고 했었어요 지난번에. 네. 근데 어제 이사회에서 청주 공사 증설한다라는 것도 이사회 했는데 보류됐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면서 보류돼서 이제 연장된 거죠. 기한을 연장시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안 줬는데 약간 걱정이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지. 요거는 이제 뭐 반도체는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예. 가격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미 보류한 미국 내 증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반도체법 그거 통과가 안 돼서 인텔이나 마이크론,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의 증설을 현재 보류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반도체나 IT 섹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는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네. 주가를 보면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가 점차로 증가한다라고 하면서 이거 김프로님 아세요? 신발 경기라는 게 있습니까? 예. 저 어제 처음 알았네요. 신발 경기? 예. 이게 뭐예요? 신발 판매는 소비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 하네요. 신발 경기가. 신발이? 예. 계절마다 신발을 바꾸는데 그걸 또 그거마저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본다. 그러니까 경기가 급냉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산층 이하가 예. 오히려 더 신발을 자주 삽니다. 미국은. 왜? 왜냐면 중산층 이하가 걸어 다닐 일이 흑인 많구나. 히스패닉이 많거든. 네. 그게 아니고 이 친구들은 무조건 깔맞춤을 해야 돼요. 진짜라니까. 아니 백인은 이렇게 청바지에 그냥 브라운 우리 옛날 랜드로버 같은 거 가죽 신발 신는데 네. 그렇게 하면 인정 못 해요. 이게 진짜 블루 칼라들 이 친구들은 하얀 옷을 입어서 하얀 신발 신어야 되고 까만 옷이 까만 신발 신어야 돼요. 그래서 에어포스 원이 그 나이키에 그게 에어포스가 그렇게 하얀 신발이 많이 팔린 이유가 여름은 무조건 하얀 옷을 이게 하얀 신발. 그래서 그게
거의 소모품이에요 신발이. 우리처럼 신발 한 켤레 사가지고 뭐 몇 년씩 옛날에 안 되네. 소설 뭐 10켤레 구두로 나온 무슨 뭐 신발도 있었 그 소설도 있었거든. 평생 신발 10켤레 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근데 그게 진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산다라고 지금 그 뉴스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건 이제 자주- 평균이고 네, 자주 동산층의 블루칼라 그 친구들은 네. 6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네. 내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도 사와요. 많이 삽니다. 네, 네. 그 이제 그 뉴스를 보면 이제 신발 판매는 미국 경기 소비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 하는데 500개 신발 유통업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응답자의 87%가 향후 6개월간 매출이 저조할 거다. 그래서 이제 고용도 위축될 것이다라는 발표가 블룸버그에 있었어요. 이 뉴스가 어저께 좀 많이 돌아다녔고요. 또 하나는 주택 판매 지표 안 좋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택 판매 건수의 선행 지표인 펜딩 세일 있잖아요. 이 건수가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펜딩 세일. 예, 미국은 펜딩 세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겠다 팔겠다라고 해놓고 곧바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2, 3개월 있다가 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그렇죠. 네, 실제로 매매는요. 실제 매매를.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빨간 게 2022년이거든요. 지금 6월에 14.1% YOY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막 꺾고 있잖아요. 아래로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 부동산 좀 요즘에 안 좋거든요. 근데 미국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제 경기 침체를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펜딩 세일 건수가 이제 급락한다는 거는 결국은 매수사 우위의 시장 전환이 됐고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또 어저께 많이 다녔고요. 그런 가운데 18일 날 어제 발표된 전미 주택건설협회에서 7월에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됐는데 55로 발표됐습니다. 6월에 67이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설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좀 좋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이제 주식 관련돼서 뉴스 그리고 시장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뉴스를 제가 이제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부동산 마지막 보루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저 중국 봤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든 없든 간에 부동산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말이 부동산이잖아요. 나머지 그냥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은 쉽게 현금화했다가 또 쉽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부동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위축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로 좀 보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부동산이 또 이렇게 위축된 것은 무기지 금리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연준의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풀필먼트 센터에 AI 로봇이 활성화됐다는 뉴스가 어제 대문자 함께 나왔고요. 그래서 어저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풀필먼트 아시죠, 여러분? 상품 보관, 재고, 포장, 배송 등 전체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한 번에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아마존 풀필먼트에 들어갔다 그러면 주가 폭등합니다. 아마존 풀필먼트에 들어간다고 하면요. 예전에 지누스가 들어갔었어요. 지누스. 네, 지누스. 지누스. 그거 들어갔었거든요. 요번에 매트리스 한 했잖아요. 그래서 주가 급등한 적도 있고 네네. 그랬거든요. 근데 풀필먼트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자료는 이런 자료입니다. AI는 예측을 하고 이런 로봇을 한다. AI가 주문량을 예측하고 재고 관리를 하고 네. 로봇은 QR 코드를 읽으면서 이동 포장 작업을 해서 결국 봤더니 주문 접수 후에 택배 차량까지 이동하는데 그 시간이 1시간 정도뿐이 안 걸려서 작업량이 55% 정도 향상됐더라라는 고객이 거예요. 주문 딱 해갖고 예. 택배 차량까지 옮기는 1시간. 예. 와. 로봇이 지금 그 보면은 사진이 나오는데 네. 굉장히 공장 자체가 우리가 봤던 그런 공장이 아니더라고요. 로봇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쭉 세워놓으면은 로봇이 다니면 QR 코드를 탁탁 읽으면서 그걸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가서 그걸 딱 집어가서 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요 기업들의 AI 및 로봇 진출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왜냐하면 이 로봇은 이런 어떤 공장 자동화만이 아닌 자율주행, 원격 관제, 물류, 뭐 단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건 대세가 맞는 것 같아요. 워낙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시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침체를 커질 게 명확한.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세계 전기차 판매 순위가 어제 연합뉴스 발이고요. 나왔는데 화면 그대로 전기차? 보시면요. 전기차요. 전 세계. 전 세계 BYD 1위, 테슬라 2위, 상하이 자동차, 폭스바겐, 현대 기아가 5위이네요. 비아디하고 상하이는 뭐 약간
제껴 놓더라도 예.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근데 요거 이제 나오면서 요 보고서가 따라 나왔는데 보고서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분념을 하는 거죠. 현대차 기아가 5위예요. 꽤 많이 증가했죠. 폭스바겐 좀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판매 대수만 보면은 테슬라의 40% 수준 되죠. 현대차가 현대기아차 75% 늘었어요. 예. 그래서 폭스바겐 왜 6%나 줄었지? 유럽이 안 좋아서 그렇겠죠. 아니 현대기아도 유럽에서 폭증한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유럽에서 현대기아는 늘었고 네. 나머지 유럽 로컬 많이 메이커들은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폭스바겐 전기차가 주행거리 짧아요. 폭스바겐 전기차라는 게 뭐가 있어요? ID 시리즈가 있고요. ID4 뭐 이런 게 좀 있고 네. 별로 뭐 썩 매력 있는 차가 없더라고요. 예, 한 300 몇십 킬로, 뭐 잘해야 뭐 400 킬로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독일 차는 디젤이지 뭐. 아 디젤로 바로 몰아버립니까? 아 독일은 디젤 아니야. 디젤 게이트 같은데. 발음 조심 부탁해. 네. 독일은 디젤. 네. 이 뉴스 나오면서 이제 그 보고서의 푸념 한마디는 뭐였냐면요. 네. 이 판매 대수 절대 수치만 보더라도 물론 가격은 다르겠지만 테슬라의 40% 수준이잖아요. 테슬라 시가총액이 980조입니다. 우리 현대차 기아 합쳐서 시가총액이 70조예요. 합쳐서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 수준이나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향후 좀 좁혀진 것 성장- 같은데 옛날보다. 테슬라가 내려와서 많이 좁혀진 거예요. 테슬라 많이 늘었죠.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현대차 기아에서 향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성은 사실 되게 큰 거잖아요. 이거 보면 이런 거 수치를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보고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8번째 빨리 전해드리면요. 7번째 뉴스는 7월에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수 매수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매수했는데 제가 제 의견을 좀 요건 넣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환율이 1,300원 초반에 있다가 1,305원, 6원에 있다 1,326원까지 단기 급등했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환율 입장에서 고점이다. 생각을 해보면 예, 네. 단기 환차익 가능하다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그래서 쭉 사서 어떻든 좀 떨어지면 환차익 가능하니까 그런 단기 거래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옵션 만기일에 대량 매수를 했거든요. 6천원 정도요. 그래서 파생 연기의 매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굳이 불러드리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요즘 이렇게 뉴스들 보면은 왜 그 보면 신문이라는 거는 팩트를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가 벌어지고 나서의 팩트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7월에 1조 1천억 매수했다 그러니까 돌아온 외국인 이제부터 가나 반도체 저점 찍어 뭐 이런 뉴스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의 이 매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들어왔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근데 필요가 1조 있잖아요. 1천억 중에 어제 6천억 사는 거죠. 어제 6천원 샀고 옵션 만길래 6천원 샀습니다. 금요일 날 예, 그렇습니다. 이틀 산 거예요. 예, 이틀 산 겁니다. 환율이 또 1,326원 팍 찍을 때 이걸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단기 매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까지 생각하고 물론 연속적으로 사주면 좋겠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좀 말아보면서 추이를 살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속적으로 만약에 산다면 그다음입니다. TSMC가 2분기 호실적 발표하고 3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네. 마음을 바꾼 거죠. 전략을 바꾼 거죠. 예, 그런 거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뭐. 만약에 환율이 1,300원 이렇게 넘어갔고 네. 외국인들이 요 정도 뭐 환율 고점인 네. 것 같다 싶어서 네. 이제 들어왔다면 네, 네. 그 외국인들은 그럼 환율이 뭐 한 1,200 뭐 몇십 원 되면 또 바로 환율에 의해서 팝니까? 아니면 그냥 원래 이제 워낙 고점에 들어왔으니까 이때부터는 쭉 장기로 둘 다 있죠. 단기 그래요? 거래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전에 왜 제가 이렇게 우리 전프로말고 말씀 나눴는데 네. 네. 환율이 올라가는 동안 외국인들이 사는지 봐야 되는 거 한번 기억나세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산다. 이게 좀 그러면 이제 이상한데. 거기는 잠깐이라도 단기 네. 거래자들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건데 이제 요번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단기성으로 트레이딩하는 자금이 있고 예, 예, 그렇죠. 연기금이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외국인 장기, 중에도. 예.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 다 다르니까. 주로 이제 미국계 자금이 좀 장기라고 하고 맞습니다. 예. 영국계, 유럽 이쪽이 단기라고 하거든. 그렇습니까? 그래서 MSCI도 선진국 지수로 가면 단기보다는 장기 자금이 많다는 거고 이머징 쪽은 단기가 많다는 거 예,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홍콩이나 상하이에 가 보면요,
저쪽 유럽에 있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홍콩 네, 상하이가 홍콩 상인 거기에 이제 뭐라 그래요? 지부 같은 거 네. 매니저를 넣어놓고 브랜치를 넣어놓고 네. 거기서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기 노르웨이 국부 펀드나 아니면 미국의 펀드들은 되게 장기 펀드. 그렇죠. 어떤 게 들어오냐를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7월에 네. 1조 1천억 들어왔는데요. 어딜 들어왔나 봤더니 반도체와 2차 전지에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네. 금융을 좀 매도했어요. 근데 어제 금융주 좀 올라왔죠.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뭐 결과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성일하이텍이 지금 가장 핫 이슈잖아요. 오늘까지죠 이게. 예. 오늘까지 공모 오늘까지 청약이에요. 공모입니다. 공모 청약하고 다음 주에 상장을 야, 합니다. 근데 넣어봐야 이거 뭐 못 받겠던데. 경쟁률 기관 워낙 경쟁률이요 2,269대 1입니다. 치러서. 아유 말이야. 역대 최고입니다. 1,000 몇백 대 이런 건 있었는데 2,269대 1이에요. 그리고 공모가도요. 희망 공모가 상단이 48,900 여기였거든요. 그보다 더 높게 5만 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 펫배터리 뭐, 재활용이거든.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예. 펫배터리 재활용 기업 중에 대표 그렇죠. 선수거든 이게. 성일하이텍이.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이고요. 이제 지분은 삼성물산, 삼성 계열사들이 많이 삼성 SDI나 계열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지금 납품은 삼성 SDI하고 LG 에너솔루션에 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씀드리는 거는요. 네. 또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거 또 완전 고평가 돼가지고 또 박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시가총액은 전체가 5만 원으로 해도 6,800원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비중은 크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 성일하이텍 같은 거는 청약해가지고 예. 당일날 팔면 돼요. 만약에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가지고 예. 개인적으로 개인들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예. 저는 이 뉴스를 가져온 거는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자 이렇게 인기가 있고 공모가 상당보다 높게 나오고 이렇다라는 거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한 관심과 성장성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도 우리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이 오늘까지인데 이게 아마 증권회사 어디입니까 이게? 삼성증권이 있었던 것 같고. 세 군데인가 하는 것 같던데. 네. 네.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일 하이텍. 자, 오늘까지랍니다. 네. 저는 뭐 공무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네? 안 한다고? 네,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받지도 못한다니까 거의. 자, 양보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병장 부장님과 네. 함께 오늘 아침 시장의 여러 이슈들까지 살펴봤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